안녕하세요. 잼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비싼 알파 6400을 구매하시고 헤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모든 기능들을 제가 세세하게 설명한 영상이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위에 링크 걸어줄 테니까 링크 한번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세부적인 기능보다 조금 더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미러리스 DSLR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카메라를 어떻게 조작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구매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조작 방법조차도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 조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알파 6400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웬만한 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들도 기본적인 운용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뷰파인더라고 말합니다. 미러리스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는 이 부분을 통해서 카메라에서 피사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사실상 미러리스부터는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뷰파인더 옆에 이 동그라미 이런 다이얼이 존재하는데 카메라마다 조금씩 위치가 다르겠지만 이런 다이얼들은 뷰파인더의 초점에 맞춰주는 초점 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돌려서 뷰파인더에서 가장 잘 보이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 옆에 이 부분을 바로 핫슈 마운트라고 부릅니다. 이 핫슈 마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호캡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빼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곳에는 외장 플래시나 외장 마이크 등을 장착할 수 있고 아니면은 핫슈 마운트라고 해서 여기에 낄 수 있는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그 장치가 있다면은 여기에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번개 마크처럼 비슷한 게 있는데 이 버튼은 플래시 버튼입니다. 카메라를 켜신 후에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플래시가 톡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줄 때 이런 식으로 플래시가 터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이 버튼은 메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제가 올렸던 영상의 화면들이 쫙 나옵니다. 세부적인 설정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버튼은 중요한 버튼이니까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초점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상단부에 AF, MF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은 오토포커스, 매뉴얼 포커스의 약자로서 자동 초점과 수동 초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이얼을 위쪽으로 올리신 상태에서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MF라고 써져 있는데 이 버튼 누르실 경우에는 AF 다시 누르시면 MF 이런 식으로 변동이 가능한 거죠. 그 밑에 AEL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노출 고정이라는 기능입니다. 급작스럽게 노출 환경이 변하거나 노출 환경이 너무 밝은 곳에서는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거나 본인이 생각한 대로 맞춰지지 않을 수도 있고 초점뿐만 아니라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는 이런 것들을 바뀌지 않도록 락을 걸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노출값을 설정하신 후에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별표 표시가 나타나고 그러면 고정이 됐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별표 표시가 나옵니다. 조금 안 보이시면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꼭 눌러주시면은 여기 별표 표시가 이렇게 납니다. AEL 상태에서 꼭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 기능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모든 세팅을 매뉴얼로 사용하는 저로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차라리 제가 보면서 직접 조정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떨어지긴 합니다.
AEL보다 여기 위에 있는 AF, MF가 정말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측면을 보시면 여기에 녹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녹화되고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녹화가 중지되는 버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길 보시면 FN이라고 써져 있는 버튼인데 얘는 쉽게 말하면 간이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목록들을 설정하고 메뉴로 들어가지 않고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FN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간이 메뉴들이 나옵니다.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이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목록들을 설정하는 방법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신 후 8페이지로 가시고 8페이지 네 번째 기능 메뉴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면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활용도가 높은 다이얼입니다. 이 다이얼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값, ISO를 조정하거나 커서를 이동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컴퓨터로 따지자면 마우스 같은 존재입니다. 자, 각각의 다이얼에는 또 버튼이 존재합니다. 상단, 하단, 좌측, 우측 총 4가지 버튼 그리고 가운데 5가지 버튼이 존재하는데 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 버튼들도 꼭 기억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먼저 우측 있는 버튼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측에는 ISO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ISO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메뉴판이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ISO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상단 버튼에 DISP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디스플레이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설정해 놓은 모드들을 돌아가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목록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자, 똑같이 메뉴에 들어가신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여섯 번째로 가신 후 DISP 버튼이라고 존재합니다. 자, DISP 버튼 들어가신 후에 여러분들이 모니터 들어가셔서 원하는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록을 따라 순환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단 버튼은 두 가지 기능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마크를 누른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인데 여러분들이 찍은 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 버튼을 누르신다면 굉장히 축소할 수 있는데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은 촬영물들을 볼 수 있는 화면을 넘어간 후에 자, 여기 하단부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것들을 좀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빠르게 이동도 가능하시고요. 자, 이 버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모드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버튼은 촬영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자,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버튼도 역시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커스텀 키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있는 재생 마크는 여러분이 찍은 촬영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 옆에 있는 이 휴지통 모양은 당연히 삭제 버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삭제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뿐만 아니라 촬영 모드일 때는 이 버튼이 다른 기능을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여기 C2라고 써져 있는데 커스텀 키의 약자입니다. 커스텀 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카메라 상단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카메라 상단부 아까 말씀드린 하슈 마운트가 존재하고요, 플래시가 존재하고 그 옆엔 여러가지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존재합니다. 자, 각각 어떤 기능들인지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여기 옆에 조그만 반점 같은 곳이 존재하는데 이 반점 옆에 있는 영어가 위치가 놓일 경우 해당되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A 같은 경우는 조리개 우선 모드라고 해서 조리개는 조절이 가능하고 셔터 스피드는 자동으로 설정되는 모드이고요.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가 우선인 모드입니다.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고 조리개는 자동으로 설정되는 모드이고, 자, 그 다음에 P 모드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모두 자동으로 설정하는 모드입니다. M 모드 같은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세 가지를 모두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R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수동 값들을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되겠고요. 그 옆에 존재하는 이렇게 생긴 마크는 동영상 모드입니다. 동영상 촬영을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모드인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사진일 경우 동영상일 경우 상관없이 녹화가 되는데, 그럼 이 모드는 어떨 때 사용하냐?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지금 제가 촬영 사진 모드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녹화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화면이 확대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동영상 센서가 조금 작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자, 동영상 모드로 보실 경우에는 따로 확대된 게 아니라 미리 확대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디오 화면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Q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슬로우 앤 퀵이라고 해서 보통 슬로우 장면을 찍을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마크가 있는 기능은 파노라마 기능입니다. 파노라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파노라마 쓸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써져 있는 SCN이라는 기능은 오토 모드에서 조금 더 선택성이 가미된 기능입니다. 다양한 장면들이나 특정 상황에서 여러분이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장면들을 선택해서 자동으로 촬영해주는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오토는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자동으로 촬영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여기 있는 다이얼은 전원 켜고 끄고 하는 다이얼이고, 자, 그 가운데 있는 버튼이 바로 셔터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데, 자,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셔터를 꾹 누르시는 게 아니라 살짝만 눌러주면은 반 셔터라고 해서 초점을 맞춰줄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있으면은 여기서 살짝만 눌러주면 가운데 초록색 불이 들어오시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초점이 맞춰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살짝 누르시는 다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촬영이 되는 거죠. 자, 이 기능을 반 셔터 기능이라고 하는데 꼭 알아두셔야지 초점을 간편하게 맞추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옆에 있는 버튼이 바로 커스텀 버튼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커스텀 키가 몇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C1과 여기 하단부에 C2가 존재하고요. 자, 그 외에도 뭐 중앙 버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키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키는 어떻게 설정하냐? 먼저 메뉴로 들어가신 후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 8번째로 가시면은 사용자 정의 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신 후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운데는 조용한 촬영 이렇게 돼 있고요. 상단부는 오디오 신호, 그다음에 뭐 하단부는 피처 프로파일 이런 식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여기다 입력을 하신 후에 촬영 화면에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편하게 불러오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아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다이얼은 노출값을 조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M모드가 아닌 상황에서 이 다이얼을 돌려주면은 자, 여러분들이 설정한 스탑별로 노출값을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되겠습니다. 특히 M모드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얼도 꽤 중요한 게, 자, 하단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셔터 스피드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 여기 있는 상단부는 뭐 조리개 값을 조정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다이얼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카메라 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알파 6400이라는 기기에 한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조작 방법은 DSLR,
미러리스 기종에 상관없이 또 소니, 캐논 브랜드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영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 기능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기능들은 사용 빈도가 높을 뿐더러 잘 숙지하고 계시다면 촬영하는데 굉장히 많이 편리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숙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만약에 숙지를 충분히 하지 못하신다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카메라를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